9시 41분 구간 지나갑니다. 우리 증시 문 연지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서서히 상승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0.5% 정도 오르고요. 코스닥도 따라갑니다.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현재는 680선 회복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 이제 급락은 멈췄다라고 확신을 가져봐도 될까요?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위원 오늘의 감독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제 지난주에 1월 효과로 작전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작전명은 연초 효과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바뀐 건가요? 약간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1월 효과는 중소형주 강세 이례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속설에 그런 얘기가 있죠. 1월 달의 장세를 보면 그 한 해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 거래일이 한 번밖에 없었고 짧게 봐도 이번 주 한 주 동안을 본다면은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불확실한 면들이 굉장히 좀 많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연초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올 한 해가 상당히 험난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2008년도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았을 땐 변동성을 이용해서의 어떤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탄하지만은 않은 올 한 해의 어떤 증시 상황을 이번 주에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올해 증시의 축소판이다 이런 네. 얘기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부분들에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 체크 포인트로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중국 증시고요. 두 번째가 프로그램 매물, 마지막으로는 전기차입니다. 중국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증권가도 바쁩니다. 분석들이 상당히 쏟아지던데요. 어제 네. 중국 증시 급락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죠. 중국이 새롭게 제정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서킷 브레이크인데 첫 번째로 이제 발동이 돼서 조금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황망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니까요. 몇 퍼센트 이상 하락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래를 정지시켜 버리는. 그래서 좀 황망하게 끝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에 결국엔 올해 경기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잠깐 차트를 통해서 최근 중국 증시 움직임을 보면 어제 내용을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네. 대주주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의 매각 제한이 1월 9일자로 해제가 되면서 일단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루머로 돌았죠. 오른쪽에 이제 글자를 통해서 제가 그 포인트를 짚어드렸고 왼쪽에 있는 쪽을 보시면 지난해 이제 7월 8일자로 5% 이상 지분 보유 대주주에 대해서 6개월간의 매각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주가 하락의 이유는 물량 부담도 있었고 또한 이제 신용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PMI 지표를 포함한 몇몇 지표도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1월 달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이 조만간 4분기 성장률을 발표를 할 텐데 예상치보다도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돌파구가 무엇이 될 것이냐. 네. 사실 내놓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물론 이제 1조 위안 정도의 물량이 풀릴 거라고 이제 전부 다 풀리면 1조 이하이긴 한데 이제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는 쪽은 그거보다는 좀 많이 축소된 예상보다는 절반 이하로 축소가 될 거라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 심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뭔가 메꿔주려면은 다시 대주주 쪽에 대한 어떤 지분 매각에 대해서 또 규제를 뭔가 새롭게 내놓는다거나 이런 좀 립서비스 쪽에서의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아마 4분기에 대한 어떤 성장률에 대해서의 어떤 시장의 불안 심리가 미리 반영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성장률 발표 이외에 모종의 또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증시의 어떤 하락이 조금 멈춰지거나 아니면은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재밌네요. 작년 여름에 대규모로 팔았던 거는 이제 대주주들 지분 못 팔게 할 것이다. 맞기 전에 팔자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못 팔던 물량들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러면은 1월 9일부터면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거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충격을 받겠네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어제만큼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어제는 뭐 연초 효과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물량 부담감으로 인한 주가 급락, 거기다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는데 뭐 서서히 그 당국에서 했던 모종의 조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만큼은 아닐 거라 보여지긴 합니다만 다소 불안정한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도 이와 좀 비슷하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만 놓고 봤었을 때는 네. 이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잖아요. 뭐 금융투자 쪽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 나왔고 이 부분이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돼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던데요. 이 부분도 좀 봐주세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서 1월 달은 프로그램 매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왔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뭐 중소형주가 왜 1월 달에 상대적으로 강세인가? 뭐 결국엔 대형주 쪽에 대한 뭐 프로그램 매물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달 뭐 좀 일찍 가면은 11월이나 12월 달 중에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배당차를 받기 위해서 대형사 쪽에 대한 프로그램 매물 자체가 매수 자체가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배당이 끝났기 때문에 1월 달에는 그러한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금융투자권 특히 이제 과거로 보면 이제 증권단 쪽인데요. 과거 2년간의 배당락 이후에 프로그램 매물의 어떤 출회 동향을 대우증권을 통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시점이 2014년도 1월, 2015년도 1월 그리고 올해 2016년도 1월입니다. 네. 화살표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파란색으로 선이 그어진 것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 네. 위쪽으로 쭉 올라간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오는 타이밍이 프로그램 매물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유입이 된다고 해서 지수가 꼭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2015년도 1월 달에도 상당히 증시가 나쁘지 않았고요. 2014년도에도 1월 달은 좀 반짝 안 좋았습니다만 2월 달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 매물 자체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매수 주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어떤 매수가 유입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금융투자권을 제외한 뭐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마도 주가가 또한 대형주 위주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조금 더 안정화를 보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1월 달에 중소형주의 이례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1월 효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대형사 쪽에 대한 매수는 조금 시간을 낮춰서 즉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된 이후 좀 월 말 쪽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은 아마도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결국엔 실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발표되고 나서 어떤 주가의 메리트를 어떤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이용한 매수 전략을 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도 포인트예요. 네. 그 포인트가 전기차가 포인트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어제를 비롯해서 지난 연말이라든가 이거 올해 개장이 되면서 시장이 어떤 하락과 조금 상반되게 움직이는 업종군들을 보면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CES 이제 관련주 그리고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 그리고 게임주 쪽에 대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보여집니다. 뭐 전기차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확장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될 거 전망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올해부터 테슬라가 또 진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뭐 CES는 매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네.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 쪽도 미리 선조정을 받았다는 점. 게임은 아무래도 규제 완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연초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결국에는 뭔가 현재 어떤 시장에서 안 좋은 쪽에서 어떤 부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관심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 시장 상황을 보니까 좀 잠시만요. 네. 지금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렇게 되면은 거래소에서는 22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지금 중국 증시 개장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 수급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네. 물론 근래의 흐름과 상당히 좀 다르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외국인이 뭐 20여일 이상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고 하는 점은 뭐 최장 뭐
매도다 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에 매수에 반전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긴 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개장 초반에 약간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국 증시의 출발을 아마도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스탠스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은 프로그램 상황 자체의 어떤 움직임에 좀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도 소폭 매도 반전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매도 국면이 조금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는 않는다. 그러면 뭐 어느 타이밍은 간에 어느 정도 매수의 어떤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서서히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 뭐 일단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작전 타임 해주시던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 이 부분이 네.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은요? 네, 첫 번째로서는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기술적 반등 구간인 거는 뭐 확실해 보입니다. 1900선대 초반에 한번 찍기도 했고 또한 오늘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중국 증시의 급락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사가 낙폭과들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뭔가 그 시그널적인 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장가 대비 좀 양봉 길이가 길어지는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좀 사실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고 오늘보다는 뭐 내일장 이후라든가 아니면은 오늘장에 이렇게 확실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 대비 양봉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서는 역시 모멘텀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무턱대고 오늘 대형사가 반등하니까 이제 오르는구나라고 전략을 짜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트에서 집어드렸던 뭐 전기차라든가 CES 관련주라든가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게임 아니면 그 이외라고 해도 일단 뭐 실적 자체도 물론 약간의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뭔가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오를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쪽에 대한 공략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장 자체가 조금 리스키해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연초 시장은 가급적이면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대응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대형사 쪽이 일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있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작으로 발표가 될 텐데 아마도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정유라든가 화학업종을 제외하면 사실 나머지는 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형사 쪽에 대한 너무 집중도를 높이시기보단 중소형주 쪽에 대한 상대적 우위가 1월 효과로서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독은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용역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연초 효과로 잡아봤는데요. 1월이 올 한 해 동안의 증시를 가늠할 수 있는 축소판이다라는 쪽에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의 전략입니다. 오늘 내일 정도는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 구간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고요. 모멘텀 위주의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뚜렷하게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좀 보합권이고요. 등락폭 역시나 제한되고 있습니다. 10시 30분을 기다리는 거겠죠. 10시 구간대에서도 이 중국 증시 개장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과 성향과 기간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